경찰은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종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청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종결했다는 건 정인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 알려졌죠? 맞습니다. 정인이는 살아있을 때 멍, 상처, 그리고 야윈 몸으로 3차례나 세상에 학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3차례 모두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내사 종결은 정식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식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없던 일로 놔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인이가 숨진 뒤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서야 3차례 내사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인이가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겁니다. 예, 올해부터는 내사뿐 아니라 정식 수사도 경찰선에서 끝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반드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으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바뀌자마자 이 정인이 사건이 재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정인이의 피해 호소가 내사 종결뿐 아니라 수사 종결을 통해서도 더 넓은 범위에서 묻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경찰은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위원회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천경찰서 경찰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을 때 외부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외부 전문가 그룹은 수사기관의 명분 쌓기,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란도 이 바뀐 제도를 떠나서 경찰의 판단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